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많은 투자자의 잠을 설치게 만드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베트남 부동산 거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베트남은 제2의 한국, 기회의 땅으로 불리며 전 세계에 돈이 몰려들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 베트남 거리를 걸어보면 화려한 모델하우스 뒤편으로 멈춰버린 크레인과 텅 빈 유령 도시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과연 베트남 부동산은 이대로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일까요? 2026년 현재를 기점으로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민낯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베트남 부동산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거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이후 자본주의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에게도 부동산 소유권을 일부 개방하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광기에 가까운 상승장을 맞이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 거대한 공장을 짓고 젊은 층이 도시로 몰리면서 주택 수요는 폭발했죠. 여기에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자 사람들은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지 않으면 내일은 더 비싸진다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공급의 내용물에 있었습니다. 현재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바로 공급과 수요의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시장에 나온 아파트 대다수가 1인당 우리 돈으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주택이나 럭셔리 빌라들입니다. 베트남의 1인당 GDP가 아직 5,000달러가 안 되는 수준인데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수억 원을 넘나드는 게 정상일까요? 현지 중산층이 평생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가격대의 집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작 서민들에게 필요한 저렴한 사회주택이나 중저가 아파트는 전체 공급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결국 돈 있는 사람들끼리 사고 파는 폭탄 돌리기 게임이 시작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거품의 실체입니다. 이 거품이 터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사정 정국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부패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죠. 특히 쯔엉미 란 회장의 란한 홀딩스 사건 같은 대규모 금융 사기와 부동산 비리가 터지면서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은행들은 부동산 대출의 빗장을 잠갔고 현금 흐름이 막힌 건설사들은 공사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미분양의 늪과 유동성 위기입니다. 대형 개발사들이 발행한 회사채 만기는 속속 돌아오는데 집은 안 팔리고 은행 대출도 막혔으니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속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현재 베트남 현지의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통계를 보면 하노이나 호찌민 같은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호가는 그대로인데 실거래가 끊긴 전형적인 침체기의 모습이죠. 특히 투자자들이 몰렸던 외곽 지역이나 리조트형 부동산은 반토막 난 가격에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매수 절벽 상태입니다. 일부 급한 매도자들은 30%에서 40%까지 할인 분양에 나서고 있지만 한번 꺾인 심리는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베트남 정부의 태도입니다. 과거와 달리 베트남 정부는 무분별한 부양책보다는 체질 개선을 선택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토지법과 주택법이 2026년인 지금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실소유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땅만 사두고 개발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토지를 회수하거나 법적 절차가 불투명한 사업은 아예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이죠. 이는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개발사들의 연쇄도산을 불러오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거품 붕괴 시나리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금리와 대외 환경입니다. 베트남 동아 VND의 가치는 달러 향방에 매우 민감합니다.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베트남 내 자본이 유출되고 이를 막기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 영끌에서 집을 샀던 현지인들과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킨 투자자들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하노이 미딩 같은 한인타운에서도 예전만큼의 활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인 인구가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현지인들의 구매력이 이 미친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 희망을 거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베트남의 기초 체력입니다. 매년 67%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산층,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도시화율이죠. 베트남의 도시화율은 이제 막 40%를 넘겼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의 사례를 보면 도시화율이 40%에서 70%로 가는 구간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폭발적으로 올랐거든요. 즉, 지금의 위기는 과열된 엔진을 식히는 과정일 뿐 엔진 자체가 고장난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그랬으니 베트남도 그럴 것이다라는 막연한 낙관론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인구 구조도 다르고 글로벌 경제 환경도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투명성이 매우 낮습니다. 내가 산 아파트의 등기부등 본핑크북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고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외국인으로서 보호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지금처럼 거품이 빠지는 시기에는 이러한 리스크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현재 잔인한 속가내기 과정에 있습니다. 가짜 가치 위에 쌓아 올린 거품은 처참하게 터지고 있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고래버리지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은 이 하락세가 멈추느냐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만약 베트남 정부가 사회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연착륙에 성공하겠지만 지금처럼 고가 아파트 위주의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장기 침체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투자에는 정답이 없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남들이 다 돈 벌었다고 할 때 들어가는 시장은 이미 늦은 시장입니다. 지금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공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때가 기회라고 말하겠지만 그 기회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의 야경에 취해 그 밑에 깔린 부채의 늪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베트남 부동산의 거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기회의 땅인가요? 아니면 피해야 할 지뢰밭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생생한 현장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